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가상자산의 모든 뉴스 전방송 크립토 투데이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약간 요양하는 마음으로 주말을 좀 그쵸. 보냈는데 소장님께서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저는 보내셨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난리 났잖아요, 주말간. 네네. 그래서 뭐 여기저기 전화 통화부터 대응책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네. 거기다 코로나19까지 가세를 하니까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네. 지금 좀 약해진 것 같지만 지금 방심하면 금물이라서 예. 집에서 요양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좀 바쁜 주말들을 각자 보낸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들 꼭 철저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러면 또 건강하게 뉴스 저희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경제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3% 상승해서 1,794포인트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지금 상승 마감했습니다. 9.29% 상승했고요. 2,711.02포인트로 마감되어 있네요. 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g당 현재 65,562원으로 2.56%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화도 보죠. 달러화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1.07% 하락해서 1,205원이고요. 국제유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0.73% 상승해서 31.73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은 역시 상승하고 있네요. 3.58% 상승해서 5,410달러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0.8% 하락한 63.9%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하실 때 네네. 비트코인이 7,000달러대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안녕하지 못하죠, 비트코인이. 네. 자,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아이고. 이번 주 또 계획들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글로벌 주요 소식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연준이 1% 금리를 내려서 제로 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 재개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게 마지막 어떤 한 발 남은 걸 쏜 것 같은데요. 네네. 15일 연방기금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다는 소식인데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포인트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입니다. 지난 3일에 단행한 0.5%포인트의 인하의 2배 폭 규모이자 불과 13일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조처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미국도 두 번째 긴급 처방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미 연준이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뒤에 성명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종전 1에서 1.25%에서 0에서 0.2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저희 볼게요.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가 상반기에는 위축되겠지만 하반기에는 V자 회복할 것이다. 이거 좋은 이렇게 소식이네요. 전망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은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올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0%에서 종전의 0.17%로 하향 조정했고요. 네. 또 2분기 GDP 성장률은 종전에 제시했던 0%에서 0.5% 위축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3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당초 1%를 예상했는데 3%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건 완벽하게 급등할 수 있다라고 네. 예측을 한 거겠죠. 정말 V자가 될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볼게요. 세 번째는 미국 채권이 트럼프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수익률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자마자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준물인 10년물 수익률은 장중 1에서 1%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 후반에 0.93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볼게요. 금값이 4% 급락했습니다. 이건 뭐 돈 되는 것은 다 팔아라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엄마한테 좀만 기다렸다 팔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요. 혼나겠네요. 네. 네, 금값이 투자자들의 현금 확보 러시로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우선 손실을 메우기 위한 현금 확보 러시뿐만 아니라 또 팔리는 것은 다 팔아서 투자의 기회를 다시 한번 노리려는 대기성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가세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가격이 현물 전날 대비 4% 하락한 온스당 1,510달러 그리고 4월 인도분 선물은 4.6% 떨어진 1,516달러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주간 하락폭 같은 경우에는 9.3%로 지난 1983년 이래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예.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 안전자산으로 금이 또 꼽히고 있는데 네. 이렇게 급락하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소식도 볼게요. 이 말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소장님도 많이 들어보신 네. 말이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원유 ETF에 개미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유가가 $50 하던 게 $30 선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주식이건 원유건 뭐 다 그 정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하락하죠. 국제 유가 폭락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원유 관련된 상장 지수 펀드를 쓸어 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위기를 투자 기회로 여긴 개인들이, 돈이 있는 개인들이, 돈 있는. 네, 그 개인들이 기관들이 내놓은 매물을 모두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원유 ETF 중에서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가장 큰 타이거 원유 선물은 최근 유가 급락장 속에서 거래량이 약 15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저희 다음 소식도 볼게요. 이탈리아 적십자가 코로나 대책으로 암호화폐 기부 접수를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등 혁신적인 기술이야말로 적합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재밌네요. 이탈리아 적십자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위해서 가상 자산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기부의 목표액은 1만 유로 정도인데요. 뭐 1,000만 원 정도 되나? 이 정도 될 거예요. 네. 자금은 핵심 인프라의 정비나 의료품의 구입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부는 의료진에게 제공을 해서 의료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혹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자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도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내 소식은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이 현재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세를 이어가면서 17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란히 주간 추천주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인데요. 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 SK증권, 유한타증권은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LG화학, NC소프트 등을 선정했는데 대형주니까 좀 안전하다. 지금 할인하고 있으니까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도 저희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대중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예. 모바일 운전면허증 대중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운영하는 본인 인증 서비스 삼성패스라고 하죠. 네. 그걸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신기술은 선 허용 후에 규제를 하겠다.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편해질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여러분도 이 소식까지 살펴보시고요. 자, 세 번째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체리가 대구에 마스크 4,600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박수부터 칠까요?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13일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이 블록체인 기부 애플리케이션 체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기부 캠페인을 통해서 대구시 사회재난과에 마스크 4,605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주요 소식 저희 살펴봤고요. 다음은 업계 주요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트맥스에서 전날 시스템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디도스 공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맥스가 13일 11시 16분과 21시 56분경 발생한 시스템 장애는 디도스 공격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고 공지를 했고요. 네. 공지에 따르면 비트맥스 보안팀이 공격 시도를 포착한 후에 25분 이내에 서비스를 바로 재개를 하긴 했는데 앞서서 비트맥스가 13일 오전 시스템 장애 발생 후에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의 하드웨어 문제점이 원인이라고 공지한 바가 있는데 업계의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 무려 하락하는 25분 걸 동안. 무력화돼 버리니까 미치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환장하죠. 그러니까 다시는, 지금 네. 음모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볼까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코로나19가 상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에 미친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네,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의 근무 환경이 재택근무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재택근무로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행사들도 취소 및 연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사가 다 취소돼가지고 지금 거의 뭐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아이고. 그리고 한편 위기 상황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 공급망이나 의료 데이터 관리 그리고 기부 추적 등의 블록체인 기술들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도 볼게요.
두나무의 어피트가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명칭을 이제 안 쓴다고 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 방송에서는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네네. 디지털 에셋이라는 말을 쓰자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카카오 자회사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네. 특검법 통과와 함께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통합 지칭하는 용어를 크립토커런시라는 암호화폐에서 디지털 자산, 디지털 에셋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자산, 디지털 에셋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린 가상자산, 가상자산. 한국말로 이렇게. 여러분도 가상자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도 대폭락을 해서 시가총액 약 92조 원 증발했다고 합니다. 네. 따라갔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까지, 가상자산 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볼게요. 코빗이 CI 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코빗의 기업 이미지가 색상 변경과 새로운 서치를 적용해서 부드럽고 친근하게 구성했다고 코빗이 밝혔습니다. 사용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인데요. 네. 뭐 크게 지금 변경된 그거 게 바뀐다고 없나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저희 업계 주요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은 크립토 말말말로 이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요. 모건크릭 공동 창업자가 비트코인 추가 매입 완료했다면서 경제 상황이 비트코인에 유리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향후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모건크릭에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말 저희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말도 볼까요? 두 번째 말은 외신에서 나왔네요. 비트코인 하락장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AMB 크립토에서 리서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면 3월 12일 10년 전 비트코인 채굴자의 1000 비트코인 자금 이동이 나타난 후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플러스 토큰 얘기도 있고 그렇다 네. 보니까 고래 계정에서 1만 3천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동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고래들의 암호화폐 보유 수량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매번 반감기를 앞두고 나타낸 현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말도 볼까요?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은 50%더 하락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50%나 더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한 피터 시프가 트위터상에서 50%가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한 팔로워의 네. 발언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여기서 50%더 하락할 거다라고 막말을 한 거예요. 크게 뭐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막말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투자자 리샤오라이가 비트코인은 항상 반감기 전에 반토막 났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전에, 뭐 50%. 네, 좀 전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중국 대표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인데요. 네.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전에 항상 반토막 났었다라고 알려주네요. 네, 다음 말도 볼까요? 갤럭시 디지털 CEO가 비트코인 폭락은 기관 투자자 때문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지금 밝혔다고 합니다. 네, 하나의 의견인데요.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번 비트코인 폭락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원인이 아니고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무너지면서 연쇄 하락을 야기한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지미 송은 이번 비트코인 폭락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를 한 것이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는 이렇게 빠를 수가 없고 이번 급락 같은 경우에는 마진 투자자들이 패닉세를 유도한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말도 볼게요. 비트맥스의 수익 1위의 트레이더가 여전히 비트코인이 이 3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양반은 투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한때 1등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양반이거든요. 네. 네, 이분이 뭐 간다고 하니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트코인 하락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들 좀 참고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가장 빠른 비트코인 아침 방송 크립토 투데이의 친절한 경소식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친절한 경소식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누면 좋을까요? 네, 오늘 블록체인 미덕 정보 교류방 스존 김태린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유튜브 보니까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덕방 운영하는 방장 수존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미덕 정보를 전달하는 방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경제, 스타트업, 재테크, IT 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에 스존을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비트코인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광장님 어떻게 잘 대처하셨어요? 아니요, 저도 잘 대처를 못했어요. 네, 손절도 못하고 저는 비트 추세가 살짝 돌파하는 거 보고 잘못 들어갔다가 완전히 털려가지고 지금 존버 상태입니다. 잔고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러면 손해를 보시고 나서 느낀 게 좀 많으시겠네요. 예,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느꼈어요. 네. 그렇지. 첫째로는 위험성. 그 하루에 위험성. 떨어지는 낙폭으로 제가 코인하면서 최대치를 본 것 같아요. 이게 추세 넘어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손절 안 하면서 에이 다시 오르겠지 했는데 그때 간과한 리스크가 이 시장은 좀 하루에 그 반토막이 안 될 것 같지만 네. 근데 충분히 일어날 수 방장님 전화가 잘 안 들립니다. 전화가 조금 원활하지 않네요.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 이걸 부탁드리고요. 한번 읽어줄까요? 지금 크립토 투데이 우리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께서 글 남겨주셨는데 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네, 네. 볼게요. 한번 네. 읽어봐 주세요. 오늘 뭐 김비글님께서 오늘 스존 나오는 날 하면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네. 튼살침 흉터침님께서는 아이디가 좀 특이하시네요. 재밌죠? 스존 오해. 저는 골드만 반대로 거꾸로 V자 네, 같은 전화가 듯. 다시 연결됐고요. 됐네요. 네, 다시 네. 말씀 이어주세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되나요? 네네네, 네네. 전화가 끊어졌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성이 좀 큰 시장이고 네. 선물 옵션 이런 것만 해도 투기성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립토가 훨씬 더 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둘째로는 이게 자리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까지 총알이 남아있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급락도 있었는데 바닥에서 급등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바닥에서 패닉 와갖고 손절하기가 되게 쉬운데 저는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네. 바닥일 수 있다고 좀 침착하게 생각을 하고 봤어요. 오, 네. 근데 알아도 이게 바닥에서 제가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살 없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분할 매수하고 있는 저는 이제 저의 스승님으로 칸타라고 유튜버 칸타님. 유튜버 고래. 예. 네, 그분은 항상 저한테 분할 매수를 강조하셨는데 그분도 이번에 좀 물렸어요. 돈이 사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근데 된 거야? 아직도 총알이 있다고 하니까 뭐 기대해 보도록 해야죠. 총알 싸움이네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잦아들 기미가 아직 안 보이잖아요. 장기화되면 네.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실 생각이에요? 커뮤니티는? 궁금해요. 지난번에 제가 AMA 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썰 풀고 그런 거 한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네. 그거 말고도 웨비나 찾으면은 뭐 링크 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큐레이션 해볼까 해가지고 유튜브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서 같이 봐요 뭐 이런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방에서 호응도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그게 채팅방을 아무래도 수동적으로 소화하는 사람이 많은 탓이 제일 큰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이 좀 미더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프라인 행사 수요랑은 사실상은 다른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장님도 타로피님 방에서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인데. 네, 농담입니다, 농담. 네. 거기 계시는구나. 네, 그렇죠. 네. 저도 지금 방향이 안 보여서 미덕방에서 좀 그죠. 애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지금 미덕러들이 너무 요즘 상심과 실망이 클 것 같아서 네. 좀 이런 오프라인 행사 많이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현물 뽀찌를 주는 그런 이벤트를 좀 하나 정도 기획해 주시면 안 될까? 그런 거 좋네요. 네,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같이 하나 해봐요, 그럼 저랑. 좋죠. 그래서 그 방송 정보를 끝나고 여기에서 또 전화드릴게요. 전해드리는 걸로. 네. 그렇죠. 네, 같이 하면 좋죠. 네, 그럼 잘 견뎌내시고요. 파이팅. 비트코인 올라갈 때까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네. 미덥 정보 교류방의 대표님 김태린 대표님이세요.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오늘따라 우리 유튜브 통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 네네. 것 같아요. 일단은 진유님께서는 소장님 오늘도 멋있으시다고.
네, 뭐 저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있는 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조님 파이팅, 뭐 수조님 뭐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 궁금한 것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이야기 같이 나눠줄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즈님께서는 김경수 소장님 비트코인 더 하락할 것 같나요? 네. 라고도 했는데 저는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당분간은 조금 하락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골드만삭스가 예언한 것처럼 네. 뭐 2분기, 3분기가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 사태가 좀 안정화되면 다시 정상화 궤도로 올라갈 때는 반등이 V자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정확한 얘기는 다음 고수열정 코너에서 자세하게 들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좋습니다. 전문가니까. 그러면 다음에 나오시는 우리 고수열전에 어떤 분이 나오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요새 시청률이 엄청 올라갔어요. 이분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CWCount.com의 브라이언 킴 대표님이 오셔서 시원한 차트 분석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까지 갈 건지 예측 V자, 전망을 V자. 정확하게 잘 들어보세요.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브라이언 킴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저는 CWCount.com 대표 브라이언 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브라이언, 조금 뭐 늦은 감은 있지만 WHO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으로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정말 역사상 전례 없는 대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도미노처럼 이 증시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뭐 말씀하셨듯이요. 이게 미국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전 세계가 무너지고 정말 다들 공황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저도 무섭고요. 저도 30년 동안 월가제라면서 네. 이렇게 시장이 짧은 시간에 20% 넘게 내려간 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뭘 말해주냐? 그만큼 거품이 컸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네. 거품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 25%, 26% 내려갔는데 근데 저도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S&P 500과 비트코인이 2월 18일자로부터 뭔가 모방한 것처럼 똑같이 이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걱정을 하셨잖아요, 브라이언. 네. 근데 그게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 정말 뭐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네, 저도 그래서 2월 18일부터 이게 따라가니까 되게 염려가 돼가지고 네. 시청자들한테 이걸 좀 걱정해야 될 것 같다고 좀 했는데 네. 이게 확실히 뭘 보여줬나?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아직도 리스키한 자산이라고 확실히 얘기해줬고 저는 몇 달 전에 이란 사태가 터질 때 와 진짜 안전자산 쪽으로 가고 있구나. 갈 수도 있겠다.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진짜 믿었는데 네. 요번에 빅 테스트가 왔는데 테스트에 완전히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상황이 왔나? 그리고 지금 시장의 루머가 플러스 토큰 이게 중국 사기치는 회사였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기를 투기 당한 세력? 투기 세력. 어마어마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네. 사기꾼들이 아직도 비트코인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월렛에서 엑스체인지로 트랜스퍼 한다는 거를 네. 엑스체인지로 트랜스퍼하는 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덤핑 때문에 네. 아니면 margin call selling 때문에 왜냐면 주식을 margin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엄청 내려가면 네. margin call가 걸려요. 네. margin call가 걸리면 돈을 더 입금을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을 때는 뭐를 하죠? 바로 옆에 있는 자산들을 다 팔죠. 네. 제일 리스키한 거 먼저. 네. 이거를 확정시켰습니다. 비트코인을 팔고 margin call을 밑하든지. 네. 근데 여기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해요. leverage 건 사람들, 네. 엄청 leverage 건들이 빠져나오고 네. 그때 panic selling이 오죠. panic selling. 네. 6,000불, 5,000불, 4,000불, 네. 3,000불, 너무 많이 3,500불. 내려갔죠. 비슷한 패스는 3,500불에서 바운스하고 네. 비트넥스는 한 4,000불에서 바운스했는데 네. 이거는 저도 예측 못했습니다. 네. 저도 완전히 틀렸어요. 비트코인에서는. 틀린 건 확실히 틀렸다고 말하는데 저도 이걸 네. 예측 못하고 네.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해준 거는 비트코인은 아주 멀었다. 안전자산 되려면 아주 멀었다. 근데 금처럼 1900년도 골드 스탠더드, 네. 골드 스탠더드가 왔을 때도 금은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천천히 차분하게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트코인도 그런 시간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골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공황 사태, 뭐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런 전쟁 이런 게 터지면요. 금은 당연히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브라이언 차트대로 떨어졌어요. 네, 금은 지금 fundamentally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돈이 없어서 아니면 이럴 때는 이 말이 있죠. Cash is king. 이럴 때는 위기가 올 때는 사람들은 현금 가지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너무너무 급하니까 급할 때는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나 지금 개인들이나 현금이 없으니까 네. 금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 그런 상황이 안 보이고 근데 엘리엇 파동을 볼 때는 네. 패턴으로 트라이앵글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는 확실히 내려가는 패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현금이 필요해서 금을 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지금 안 보입니다. 금도 지금 안전자산으로 좀 안 가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시장은 뭐 증권시장은 20몇 프로, 네. 비트코인은 뭐 한 50%, 60% 떨어지고 금은 한 12%, 13%. 근데 저도 그때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게 금이죠. 네. 그때 3월 4일자로. 네, 3월 4일째 보이죠? 네. 제 사이트인데 공짜 좀 보여드릴게요. 3월 4일 날 제가 네. 이렇게 썼죠. 여기서 3월 이게 2일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3월 2일자.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보여드렸어요. 3월 네. 2일자 1691일일 때 저도 그리고 그때 이 말 했죠. 한 1700 아니면 네. 1800이 천장일 거다. 네. 거기까지가 가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네. 예측해서 왜냐면 엘리엇 패턴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거를 미니마이즈하고 네. 잠깐만요. 다시. 네, 그러니까 금이 지금 엄청나게 하락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거 네. 이게 네, 지금 이게 지금 꺼졌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제 금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현재는 안전자산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은 안전자산이 아예 아니죠. 네. 왜냐면 이 지금 제일로 많이 덤핑된 게 네. 비트코인이니까 네. 비트코인이 아주 최고의 리스키한 자산이라고 확정을 시켜줬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이르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네. 금을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eventually. 네. 그러니까 금도 골드 스탠더드였을 때 왔다 갔다를 많이 했지만 이따가는 차분하게 잠잠하게 올라갔죠. 비트코인도 그런 파트를 올라가는 거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태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의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거든요. 네네. 그리스 때 그때 2008년도 때 있었던 그 그리스 경제 위기 때 또 이탈리아가 좀 흔들렸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탈리아의 경제 위기가 온 걸까요? 저는 지금 이 경제 얘기할 때 지금 네.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 네. 중국 시장이 흔들린다. 근데 이탈리 시장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탈리 시장 규모는 네. 그리스보다 10배가 더 넘죠. 네. 근데 지금 이탈리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안 네.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탈리아가 맨 처음 도미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럽의 제일 강한 경제, 두세 번째로 강한 경제 이탈리가 네. 아주 큰 위기를 터뜨려서 여기서 도미노가 이펙트 해가지고 모든 다른 경제들도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 미국, 중국, 한국 모든 게 다 이어졌으니까 위기가 다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 지금 제가 삭제를 계속 해버렸어요. 삭제를 해버려서가지고 네.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접속 먼저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현재 지금 사이트이신 거잖아요. 네. 네, 제가 패스워드를 잘 몰라가지고 네. 이사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탈리 상황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요. 네. 이런 유럽의 심각한 상황이 미국 그리고 네. 우리나라까지 뭔가 영향을 끼칠까요?
네, 지금 미국 산업에서는 네. 지금 유가 네. 아니면 항공 산업, 네. 엔터테인먼트 산업, 네. 이게 아주 돈이 크게 벌리는 산업인데 네. 지금 그 사람들이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디즈니도 닫았고요. 네. 스포츠도 완전히 지금 다 닫았고요. 네. 아니 지금 스포츠 경기는 다 정지가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항공은 지금 뭐 말도 안 해도 말 안 해도 다 지금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경제 네. 위기는. 네. 근데 엘리엇 파동은 옛날부터 이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S&P 500을 지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네. 지금 엄청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진짜 브라이언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도 떨어진다, 오일도 떨어진다, 또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다 떨어진다라고 했던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저는 S&P 주식을 네. 딱 볼 때 한 3월 며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previous 차트를 들어갈게요. 네. 잠깐 양해 부탁합니다. 네. 이 3월 이게 지금 현재 S&P 500 차트인가요? 네, S&P 500 차트인데 네. 내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위기가 오기 전에 이 3393일 때 그리고 네. 한 3380 할 때 여기 이렇게 썼어요. 오차 파도들 다 네. 이게 레컨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다 화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오차 파도 다 나타났으니까 네. 이 3393이 어쩌면 탑일 거다. 네. 여기서 이 날은 3480이었죠. 네. 자, 다시 봐보세요. 네. 여기 다 카운트가 네. 다 정확히 오차로 다 떨어졌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는 탑이 들어와 있다. 네. 이제는 남은 거는 아주 큰 폭락이 올 거다. 그렇게 저는 네. 예측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나? 네. 이제는 S&P 오늘 차트를 보면 저는 그리고 데일리 차트를 보여드리면 네. S&P 레이블링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V-shape 랠리가 온다. 아까 뭐 방송 악상 지금 김경수 분은 V-shape 랠리가 온다. 근데 뭐 그게 어떤 거죠? 골드맨삭스가 뭐 아, 네, 네. 2분기에 뭐 네. 3분기에 뭐 V-shape 랠리가 온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저는 레이블링이 지금 3차 파도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3차 파도 끝나려면 2천까지는 가야 돼요, 기본. 그다음에 4차 파도 간 다음에 5차가 끝난 다음에 5차는 2,000m를 넘겠죠. 네. 그러면 1차 프라이머리죠. 프라이머리 웨이브가 끝나면 여기서 조정이 와요. 아. 조정이 오지만 여기서 2차가 그려진 다음에 다시 하락하는 다시 거죠. 큰 하락이 옵니다. 아. 그래서 뭐 여기가 끝나고 뭐 여기가 끝날 때 무슨 뭐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됐다고 말하겠죠. 이제 OECD 국가가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19 사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네, 뭐 조금 잡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자로 내려가면 다 좋겠죠. 네. 근데 엘리엇 파동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1, 2, 3, 4, 5 이게 끝나면 이제 A가 이루어지죠. 오늘 오전에 이제 페드에서 뭐 7천만 달러 자금 대책을 내놨었고요. 그리고 뭐 0%의 이제 제로 금리 네. 이런 거 내놨는데 어느 정도 뭐 도움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약도 맨 처음에 한 두세 번 먹으면 잘 드는데 네. 한 20번, 30번 먹으면 약이 좀 안 듣죠? 네. 이것도 똑같아요. 아. 머니 프린팅을 어느 정도 했는데 네. 이제 더 한다고 지금 소비가 완전히 정리가 됐는데 돈이 더 많다고 사람들이 네. 소비를 할까요? 저는 안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valuation이에요. 주식의 valuation이 지금 원래 traditionally 네. 15 times 아니면 14 times에 왔다 갔다 했는데 earnings 네. earnings. 네. 근데 이제는 20 times, 네. 25 times earning에서 평균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네. valuation이 거품이 너무 나서 이게 터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은 클렌징을 해야 돼요. 클렌징 근데 클렌징을 안 하게 하는 이유가 Fed는 대통령을 따라야 돼요. 네. 아니면 대통령이 선거를 다시 재선거를 못 받잖아요. 아, 도널드 네. 트럼프는 이 경제가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지면 11월 달에 네. 선거는 이겁니다. 네, 그래서 낙선되겠죠.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네. 살리려고 지금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 미국 시장은 현재 이제 뭐 더 이상의 소비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되는 이제 하락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하게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머니 프린팅을 더 해도 네. 지금 선물 시장에 지금 리밋 다운이 5%가 지금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열면 네. 어마어마한 위기가 또 올 거예요. 네. 그게 내 생각에는 3차 파도 중간에 3차 파도가 이제 다시 또 시작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운사이드가 한 2,200까지 갈 것 같은데 비트코인 잠깐 넘어가면 네, 일단은 뭐 비트코인에 앞서 뭐 S&P 500과 좀 뭔가 관련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좀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저는 비트코인은 단기는 틀렸습니다.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근데 monthly 차트를 계속 볼 때는 사실은 이 채널가 더 잘 그려졌어요. 전에는 이 여기서 프라이스가 조금 더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고 여기도 안 맞았는데 사실은 이게 내려간 다음에 이 트렌드 라인가 더 정확히 그려졌어요. 네. 이건 monthly 차트거든요. 그리고 여기 ABC도 더 확실하고요. 네. 그래서 엘리엇 웨이브로 right look가 네. 더 좋게 보여요. 사실은 내려갔지만 근데 단기를 볼 때는 여기가 안 끝났어요. 여기 내 생각에는 여기서 한 번 더 친 다음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 3,216을 더 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 4차가 이쪽으로 옮겨지죠. 아. 비트코인은 안 망합니다. 네. 안 망하는 이유가 이게 사기라도 사기꾼들이 네. 이거를 없앨 수는 없죠. 이거를 없애면 이 플랫폼이 없으면 걔네들도 다 고래들도 다 망가집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고래들이 여기서 분명히 막을 겁니다. 이때 사는 게 제일 좋지만 아직 단기를 볼 때는 여기서 지금 3차 파도입니다. 여기서 네. 4차가 이루어지고 5차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그 비트스탬프에서 한 3,500 그리고 비트넥센서는 한 4,000불.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을 한 번 더 친 다음에 네. 캐피출레이션이 한 번 더 온 다음에 네.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오늘인가요? 그 6천까지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육자가 잘 가격 떨어진 거는 오늘 FOMC가 그 뉴스가 나왔죠. 네. 뭐 더 QE5를 시작한다. 네. 금리 1%를 내렸다. 네. 사람들이 시청자가.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비트코인을 5,900불까지 올렸죠. 근데 선물 시장이 열리자마자 네. 선물 시장 완전히 크래시했거든요. 네. 바로 비트코인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니까 5,200불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아직도 확실한 거는 비트코인은 S&P 500 미국 네. 증권 시장을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폭락했죠 사실은. 네, 그렇죠. 비트코인은 60%도 안 하고 S&P는 뭐 26%. 네. 근데 내 생각에는 네. 사람들이 비트코인 없어지는 거 아니냐, 망가지는 거 네. 아니냐? 안 망가집니다. 이게 사기라도 사기꾼들이 이 플랫폼을 써야지만 네.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여기서 고래들이 엄청 사놓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행보가 좀 미국 시장 S&P 500 같은 그런 경우와 함께 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옛날 시장에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또 안 따라가다가 따라가다 안 따라가는데 네. 저는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이 미국 말로 디커플 하겠죠. 그게 어떤 의미죠? 디커플 하면 같이 커플끼리 가다가 이제 네. 찢어진다. 이제 헤어진다 그 말이죠. 네. 저는 그걸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비트코인 전망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런 가격 매니플레이션 때문에 SEC가 항상 거절을 해요. 니네들은 네. 너무 사기꾼들이 많다. 너무 가격을 조작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다. 네. 그래서 그게 없애려면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껴있으면 이런 네. 조정을 잘 못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래 갈수록 더 기관들이 들어올수록 네. 이런 프라이스 매니플레이션이 네. 프라이스 조작이 없을 거니까 좀 더 볼러틸리티가 좀 잔잔해질 거다. 어. 금이랑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1900년도 금도 왔다 갔다 심했는데 네. 어느 날 자리를 잡고 차분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근데 단기를 볼 때는 아직 한 번 더 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내려갈 예. 거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monthly를 볼 때는 네. 아직도 이 트렌드 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아직도 롱텀 전망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대충 어느 정도 하락할지 진짜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얼마만큼 하락할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우리 옛날 전 프로그램에 우리 옛날 저 사장님 피터 시프 가면 50% 네, 그렇죠. 하다는데 근데 50%. 사실은 그 50%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피터 시프 분은요. 2008년부터 2018년부터 주식시장은 네. 완전히 안 좋을 거다 그렇게 말하신 분이거든요. 아, 금은 올라갈 예전부터? 거다. 예. 네. 이 사람은 가격 프레딕션 절대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네, 전 상사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그냥 네. 귀를 듣고 귀를 닫아냈지만 이번에 네. 어쩌면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토막 나는 게 amazing한 buying opportunity일 겁니다. 예. 이거는 공으로 안 갑니다. 지금 현재 5,200이거든요. 네, 5,200이니까 2,500 갈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치면. 그러니까 네. 그때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안 없어집니다. 네. 없어지면 고래들도 돈 못 버는. 고래들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미 더 많이 예, 샀다고도 이게 하셨거든요. 사기라고 쳤더라도 네. 절대로 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가격에서는 사고 롱톤을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상황과 미국 증시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계속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CWCount.com 유지은 대표 브랑킴입니다.